신축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좀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동작구에서 가장 랜드마크인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분들이 버신 돈이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못해도 한 50억 이상은 벌었을 것 같아요, 최소. 시공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공사가 지연되거나 멈추거나 이러면은 사실 그냥 완전히 실패했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공사의 역량이 좀 있지 않나. 안녕하세요, 애닝입니다. 오늘 여기 사당 15구역하고 사당 21구역 재개발 관련해가지고 좀 구경 한번 오려고 왔는데, 여기 동작구 사당 1동 전체적으로 한번 조금 보면서 이따가 추진이 한번 사무실도 가보고 부동산도 가면서 설명 한번 좀 드려볼게요. 재개발 관련해가지고. 아, 대표님, 근데 이 뒤에 있는 건물이 이거 맞아요. 대표님이 올리신 거죠? 맞아요.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제가 딱 여기가 신축 마지막이었거든요. 여기 사당 1동에서 신축 거의 마지막인데 다가구 개념으로 올리다 보니까 제가 그때 만약에 이 재개발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았으면은 다세대로 분양을 했으면 훨씬 더 큰 돈을 벌었을 텐데 뭐 그거는 못했고, 어찌됐든 뭐 그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뭐 단독으로 했을 때 재개발이 뭐 좀 비중이라던가 뭐 다세대로 돈 버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 좀 많이 궁금해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한번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보통 이 재개발 지역에는 이 신축 하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도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데 다른 분들이 피해받는 것도 있다 보니까 뭐 이제 지분 쪼개기라고 해가지고 단독을 다세대로 여러 개를 나누면 입주권이 여러 개가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 진행되는 사업에서는 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는데, 될 만한 지역에서 사업에 약간 붐을 일으키거나 이런 거는 사실 필요하다고 느끼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하면은 돈을 좀 벌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그렇게 버신 분들도 많이 봤고. 사당 15구역에 신축을 하다가 선분양으로 잘 됐는데 또 무너진 곳이 있기는 하거든요. 뭐 거기다 한번 현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신축이 또 위험하다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신축으로 돈 벌 수 있다는 것도 같이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아, 대표님, 근데 재개발 지역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너무 많죠 지금. 근데 이 사당을 선택하신 이유는 있으세요? 제가 사실 처음에 동작구하고 관악구에서 건축을 좀 많이 하기도 했었고, 동작구 관악구가 일단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개발 호재가 아니더라도 뭐 임대를 빼거나 매매를 하는 게 조금 쉬워가지고 선택한 것도 있고, 서초구 바로 옆에 있는 곳이잖아요, 동작구가. 그래가지고 약간 미래 가치도 되게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재개발 투자가 되게 맛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쵸, 지금 너무 좋죠.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웬만한 데 살려고 하면 20억이 넘어가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기 자금을 뭐 한 1억에서 3억대 정도로 진입을 해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시긴 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신축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좀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여기 옆에 한번 건물들 보면은 예전에 이쪽에 이제 사당 15구역에서 여기 이제 분양을 하셨던 분들이었는데 처음에 분양이 다 안 됐었거든요. 다세대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안 되다가 사당 15구역이 묶이고 나가지고 3, 4억에 분양하던 거를 지금 이제 한 8억, 10억대 분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 완판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분들이 버신 돈이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못해도 한 50억 이상은 벌었을 것 같아요, 최소. 아, 이것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재개발 지역에서 신축으로 돈 버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제일 베스트한 거죠. 그리고 여기 앞에 같은 건물도 보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도 이제 신축 건물인데, 이 신축 건물 같은 경우도 사당 15구역이 진행을 하고 있을 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공사가 멈춰가지고 입주권이 안 나오게 된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진행했을 때는 선분양까지도 완판을 다 해가지고 제가 단순 계산했을 때만 해도 최소한 2, 30억 정도는 수익이 남았었는데 공사가 멈춰가지고, 이런 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공사의 역량이 좀 있지 않나. 저희 또 안호종합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런 걱정은 없죠. 멈추거나 끝까지 못하거나 이런 걱정은 없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저 자체가 뭐 투자를 워낙 오래 했어가지고 투자에 대한 좀 직관적인 관점이라던가 여기가 좀 어느 정도 사업성이 나오겠다는 거,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릴 수 있어가지고 그것도 또 저희 회사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냥 건물만 올리는 건설사는 아닌 거네요. 그죠, 조금 다른 게 있죠.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인 시공사는 사실 시공에 초점을 맞추긴 하는데, 저희는 이제 시공을 하면서도 어쨌든 저도 이제 뭐 투자를 오래 했었고 임대업을 하다 보니까 임차는 어떻게 하지 잘 맞춰지고 분양은 어떻게 하지 잘 되는 거에 대해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해 가지고 좀 좋은 그림을 만들어줘요. 그게 좀 장점입니다. 아, 대표님, 그럼 만약에 고객님이 연락이 오셨는데 여기는 뭔가 견적이 안 나온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세요? 만약에 저는 그러면 솔직하게 그냥 말씀드려요. 땅을 사고 지어가지고 매도까지 하려고 했을 때 가감없이 얘기를 해드려가지고 여긴 좀 쉽지는 않다, 대신 뭐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푸는 방법은 있다고 말씀은 드리는데 뭐 결국 선택은 그 건축주분이 하고 고객님들이 하시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사당 15구역에서 잘 진행하다가 미끄러진 물건인데, 처음에 시작은 되게 좋았어요. 대상지가 선정되기 전이어가지고 입주권까지 나올 수 있는 분양권을
한 분양으로 바로 다 팔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그냥 마무리만 잘했으면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마무리를 못 해가지고 앞쪽으로 가가지고 한번 좀 봐볼게요. 가지고 원래 여기 이렇게가 다 이제 경매로 처음에 나왔던 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관심 깊게 봤던 땅이었었고, 저도 이제 입찰해가지고 원래 하려고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허가는 받아놨어가지고 실제로는 착공 제한 구역이었어요. 여기 자체가 사당 15구역이 묶이면서 착공 제한이었었는데 기존에 허가받은 게 있으면 지을 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거는 뭐 사실 너무 좋은 상황이긴 했었죠. 근데 뭐 지금은 미끄러져가지고. 근데 이게 미끄러졌다는 게 어떤 게 잘못된 건가요? 준공이 안 났어요. 이게 신속통합계약 같은 경우에는 권리산정 기준일 전에 준공이 나 있어야지 입주권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 준공이 나면은 입주권을 못 받고. 그럼 이거는 현금 청산 대상인 건가요? 지금 기준에선 그렇죠. 나중에는 입주권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긴 있나요? 혹시라도 이제 협의해 주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협의도 막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뭐 여기는 모르겠어요. 저희 이제 그 추진준비위원회 사무실 한번 가볼까요? 사당 21구역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 만약에 재개발 사업지에서 다세대로 입주권을 하는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준공을 제일 빨리 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권리산정일 기준 이전에 입주권이 나와가지고 그 입주권을 분양을 할 때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가 있는 건데, 시공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공사가 지연되거나 멈추거나 이러면은 사실 그냥 완전히 실패했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그럼 저거 현금 청산 낸다고 하면은 프리미엄이 없으니까 들어가 원금보다도 적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예 판매가 안 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리스크가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좀 안전하고 좋은 시공사를 만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안호종합건설이 조금은 책임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안호종합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권리산정 기준일이 언제쯤 정해질지, 그리고 여기 사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 있지, 그런 전체적으로 약간 사업 구조도 한 번씩 좀 보고, 나중에 어찌됐든 임대를 빼거나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같이 좀 건축주랑 고민을 하면서 해드리는 편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신뢰할 수 있는 회사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진짜 이 투자를 아는 시공사인 게 좀 차이가 큰가 보네요. 재개발 지역에서 신축을 한다고 하면은 꽤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옳근생을 짓는다고 하면은 좀 다를 수 있는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개념이 다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런 재개발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하고 해야지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 블로그에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이 물어보는 게 단독, 그러니까 다가구 갖고 계신 분들이 이거 하면은 손해 아니냐고 진짜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재개발에 뭐 동의하면 손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대표님 생각했을 때는 좀 어떤 거 같아요? 일단은 뭐 저도 여기서 다가구 다중주택을 갖고 있는 입장이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처음에는 손해보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재개발의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득을 보겠구나라고 아마 보실 거예요. 실제로는 권리가액을 산정을 할 때 21구역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비례율이 높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초기 재개발은 110%를 잡고 가지만 110%보다는 분명히 많이 나올 게 뻔하단 말이에요. 방배 5구역만큼 나올까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니죠. 네. 그렇게 되면은 10%만 변동이 있다라고 해도 빌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앞에 붙는 글자가 이제 억대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뭐 5억이면 5억에 20% 늘어난다. 5천 정도. 5천만 늘어나는 네네. 거고. 근데 만약에 이제 단독주택 30억이다 그러면은 한 방에 3억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다라는 건 단독들이 많다라는 얘기고, 단독들이 비례율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비례율이 높게 나오면 단독이 오히려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빌라는 맨 처음에 이득을 갖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초기에. 네, 단독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까지 가면은 무조건 이득을 받는다. 엄청난 이득을 빌라보다 더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1+1도 이게 양날의 검이긴 하지만 저는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무조건 다주택자가 돼야 되는 입장이 돼버리니까. 그것만 어떻게 감수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조합원 분양가의 2배 내지 3배 정도는 이득을 볼 텐데, 빌라는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제 따져보니까 한 50평대 정도 들어가게 되면 1+1 해도 이제 분담금이 아예 없어요. 그 밑에는 있을 거예요. 무조건 있을 거예요. 사당 21구역은 그러면은 다 1+1을 생각을 하고 지금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대신에 기준에 맞아야겠죠. 그렇죠. 그건 뭐. 근데 여기는 단독이 홀대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구역이에요. 단독분들 때문에 사업성이 너무나 좋게 돌아갈 수 있는 구역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당 15구역도 그랬었지만, 이번에 1차로 해가지고 안 되면 그 다음번에도 도전을 해가지고 하는 게 좀 괜찮을지, 이번 지방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2차가 또 있겠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게 정답은 없겠지만 그냥 생각이 어떤지. 굉장히 흠잡을 데는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우리 21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를테면 15구역처럼 도로 쪼개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신축 빌라들이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사업성은 좋은 거는 이제 누가 봐도 알고 있는 데다가 이제 15구역과의 개발에 대한 플랜을 보자라고 하면은 콜라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상생이 굉장히 좋아요. 같이 뭐 도로 계획이든 아니면은 이제 21구역이 15구역보다 앞쪽에 있기 때문에 교통량이나 인구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냥 흠잡을 데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게 약간 그건 있더라고요. 다른 거는 다 좋은 것 같은데 동의율이 생각보다 좀 많이 접수가 안 된 상태에서 구청에다가 접수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얼핏 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상도 25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굉장한 거지. 왜냐면 3주 만에 50%가 넘게 이제 동의율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저도 한 달 반 정도 만에 50 몇 %를 끌어올린 거예요. 진짜 빨리 접수한 거죠. 네, 제가 봤을 맞아요. 때는. 네, 사당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 초반까지 끌어올리는데 대략 한 7개월 정도 제가 걸렸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 추진위원장님이랑 얘기했는데 근데 좀 어떠셨어요? 제가 예상했던 부분이기는 하고 일단 저는 궁금한 거는 이제 사당 21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게 대상지 선정되냐 안 되냐가 생각보다 큰 기록이는 하거든요. 지금이 된다고 하면은 당장의 초기 속도는 좀 좋아질 것 같고 안 된다고 하면은 추진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시 뭔가 좀 도전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결국은 잘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생각은요. 근데 이제 사업성이 좋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약간 뭐 이제 지역을 좀 나누려고 하고 쪼개려고 하고 이런 것들도 있어서 좀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묶여가지고 잘 돼서 대단지 신축이 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동작구에서 가장 랜드마크인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상으로는. 그럼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부동산 한번 또 가가지고 사당 21구역, 사당 15구역 한번 시세 같은 거, 뭐 매물 나와 있는 거라던가 이런 것도 한번 좀 보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 나는 부동산 한번 좀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표님이 봤을 때 지금 사당 15하고 사당 21하고 시세가 어느 정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보면은. 지금 사당 15구역이 확실히 더 지금 추진이 좀 더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빠르죠. 네, 그래서 일단은 P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네. 어쨌든 더 붙어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최근에 한 2개월, 3개월 구간을 비교를 해보자면 네. 일단 사당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분 기준을 했을 때 네. 평당 한 1억에서 1억 5천 사이가 최근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저 1억 7천, 1억 6천도 있네요. 네, 여기가 또 재밌는 것이 네. 4월 달에 지금 1억 7천 평당 그러니까요. 거래가 됐잖아요. 어. 근데 이거를 좀 뒤로 좀 많이 가보면요. 똑같은 건물인데 그렇네. 평당 또 2천이 올랐죠. 그 2개월 사이에. 이제 아마 이제 임대인 분이 지금 현재 계속 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이제 다세대 빌라를 통으로 통으로 갖고 가지고 계시다 계시다가. 보니까 아. 지금 하나하나씩 지금 처분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네, 그래서 계속 보시면 이제 똑같은 세대거든요. 그러네요. 1월 달 되면 이제 평당 이제 1억도 안 되잖아요. 와, 지금 그러면은 이게 거의 한 3개월 사이에 평당 7천만 원이 오른 거네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엄청 많이 올랐네, 단기간에. 네. 단독은 근데 아직도 생각보다 많이 싸네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프리미엄이 하나도 안 붙은 느낌? 옛날 단독주택이라든가 네. 이제 최근에 뭐 이제 다가구 다중 같은 경우에도 옛날이랑 비교해보면 이제 소액은 올랐지만은 그쵸. 빌라에 비교했을 때는 거의 오르지 않는 느낌이 그러니까. 들긴 해요, 솔직히. 그러면 오히려 지금 약간 단독 같은 거를 사는 것도 조금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싶기는 하네요. 저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아, 네. 네네네. 소액으로도 들어가시는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물론 아. 이제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토호제로 묶여있기 때문에 실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네네. 예. 근데 반대로 21구역은 아직 선정되기 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계획으로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아. 보면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매물이 오히려 21구역은 더 클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네네, 이해되네. 21구역도 좀 비슷한가요, 상황이 그래도? 21구역은 그래도 그나마 15구역보다는 조금 더 낮은 이제 연봉부여만으로는 사람들이 조금은 이제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그쵸, 같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여기도 동의율이 어쨌든 15구역대니 70% 이상 지금 됐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21구역 같은 경우에 현재 동의율이 한 50% 정도 음. 전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 동의율에 대한 것도 15구역 쪽에 조금 더 빨리 진행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조금 기대감이 더 더 반영이 되는구나. 되는 것 같아요. 절대적인 위치는 당연히 22구역이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보시면 지분이 한 1억 1억대 정도. 정도. 네. 일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억 조금 원저리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또 거래가 많지는 않네요. 15구역에 대비한다고 그렇죠. 하면. 이번에 대상지 선정이 사당 21한테는 중요한 기록이는 하겠네요. 그렇죠. 그게 선정이 됨으로써 아마 금액이 또 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만약 대표님 같으면은 지금 상황에서 21하고 15하고 선택한다고 하면은 투자자의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어디 하실 것 같으세요? 네, 두 가지 성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그쵸. 조금 리스크를 안 거더라도 난 네. 큰 이익을 보겠다. 21구역이고. 사업성하고 입지적인 거는 21구역이 더 좋다. 네. 대신 근데 이제 뭐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는 아직 속도가 조금은 덜 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노후도도 있고요. 네. 네. 이런 것도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15보다는 조금 뒤떨어진 건 있어요. 입지를 봤을 때 무조건 21구역이긴 한데 그러니까 입지와 사업성은 21. 속도와 안정성은 15라는 느낌인 거죠. 네. 네네. 그래서 이 성향에 갈릴 것 같아요.
네. 혹시 이쪽 근처에서 최근에 신축해가지고 분양한 데가 있나요? 재개발이 이제 묶이면은 어찌됐든 착공 제한이 걸려가지고 힘든 건 알고 있는데 또 먼저 허가를 받아놨던가 아니면은 먼저 진행하셨던 분들이 지금 뭐 최근에 분양한 거를 뭐 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분양한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던 곳이 있긴 한데요. 네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연봉분이 되게 한 2년 전인가? 꽤 어. 전에 이 건물을 사셔놓고 네. 필지를 나눠가지고 사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각각 사고 네, 이제 합필해가지고. 맞아요. 아. 그렇게 지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네. 이거 어떻게 보면 정말 운이 좋았던 분이신 거죠. 그쵸, 그쵸.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로또를 맞으신 분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예. 아, 그러니까 타이밍이 또 기가 막히게 신축을 하고 있는 도중에 연번이 묶이고 21구역으로 인해가지고 피까지 받으면서 잘 팔 수 있는.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면 이 정도 가격에 절대 팔리면 안 되는 가격인데 얼마 정도에 팔렸어요? 평당 1억 정도는 파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찌 보면은 시세대로 판 거기는 한데 그래도 실제로는 그렇게 안 팔릴 만한 거였었는데. 그죠. 원래대로 한다면 이 그 네. 시세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21구역 때문에 지금 뭐 여기가 평당 1억 정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러면은 3분들은 싸게 산 거일 수도 있겠네. 어찌 보면은. 네, 그렇죠. 매수자 입장에서 그렇게 되죠. 그렇죠. 지금 본다고 하면은. 부동산 한번 저희 보고 왔는데 이쪽에서 이제 신축해가지고 돈 벌었던 그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렸는데 재개발이 묶이는 거를 알고 들어가면은 뭐 제일 좋지만 사실 그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재개발이 될 만한 지역에서 먼저 다세대를 지어가지고 분양하는 것도 생각보다 지금 다세대 분양이 은근히 괜찮거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세대 분양이 되게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다세대 같은 경우가 주택수가 안 들어가고 27년도까지는 풀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하는 것도 괜찮아서 오히려 이제 좀 건설사를 좀 잘 만나가지고 좋은 곳에다가 다세대를 지어놓고 약간의 시간이 있으면은 꽤 괜찮은 투자이지 않나 싶더라고요. 지금 아파트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는 건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투자하셨던 분들이 신축으로 오셔가지고 재개발에 이렇게 뭐 입주권을 20, 30개를 만드는 경우들도 있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냥 재개발했다가 그냥 하나 사놓고 또 시간이 기다려가지고 뭐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그런 방법의 투자도 있는데 그때 한번 이제 건설사를 알아본다고 하면은 저희 한번 안호종합건설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꽤 괜찮은 선택이지 않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다음번에는 저희 천호동을 계약한 게 있는데 그 계약한 데 건축주도 한번 만나가지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뭐 계약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인터뷰식으로 한번 제가 건축주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된다고 하면은 그런 컨텐츠를 한번 또 찾아뵐게요.